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클라우드 보안의 새로운 강자죠. 지스케일러를 심층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스케일러가 시장 예상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아니,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걸까요? 오늘 이 리포트에서는요, 바로 이 흥미로운 미스테리에서 출발해서 지스케일러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제트스케일러를 봐야 하는지 거시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둘째, 이 회사의 핵심 무기죠.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제트스케일러가 마주한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강점과 리스크는 무엇인지 균형 있게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계획을 통해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스케일의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업자인 제이 차우드리 CEO의 이 말, 제로 트러스트를 원한다면 방화벽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니 방화벽은 사라져야 한다. 이거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보안의 개념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었죠. 왜냐고요?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됐고요. 예전처럼 회사라는 성벽 안만 지키면 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보안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줘야 한다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생각의 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지스케일러의 이런 비전은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나 머신러닝 사용량이 무려 3000% 넘게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이렇게 기업 활동 깊숙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보안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스케일러가 왜 새로운 보안의 기준이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스케일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그 모든 해답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성과 해자 모델과 같아요. 일단 성벽을 높이 쌓고 주변에 해자를 파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성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군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스파이가 몰래 잠입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트스케일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1대1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는 식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 집 앞 카페에서 일하든 이 경호원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거 안전한 행동 맞아? 라고 계속 검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입니다.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어떤 사용자든 어떤 기기든 심지어 사내 네트워크에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디지털 접속 단계마다 계속해서 신분 확인을 하는 거죠.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지금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보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회사 앱에 접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접속 요청은 예전처럼 회사 서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스케일러의 거대한 클라우드 검문소로 먼저 갑니다. 이 검문소에서 여러분의 신분증,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안전한 상태인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모든 확인이 끝나고 이 사람은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서야 앱으로 가는 안전한 직통기를 딱 열어주는 겁니다. 덕분에 해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복잡하고 낡은 회사 내구망을 아예 거쳐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자물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제트스케일러는 구독료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자녀 이행 의무, 영어로는 RPO라는 지표를 보면 그 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내겠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려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가깝습니다. 아직 회계 장부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트스케일러의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미래의 매출인 셈이죠. 이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러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Zscaler의 최근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골치 아픈 딜레마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실적이 그렇게나 좋았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주가 하락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 지스켈러의 강점부터 보시죠. 숫자를 보면요. 이건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7,88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월가의 비관적인 전망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근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바로 수익성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라는 게 무려 52%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100원을 벌면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52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할 기술 기업이 이렇게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졌다는 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탄탄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돈이 되는 대기업 시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달러, 그러니까 14억 원 이상을 쓰는 큰손 고객 수가 벌써 698개사로 늘었고요. 순매출 유지율은 127%에 달합니다. 이건 기존 고객들이 해마다 지출을 27%씩이나 더 늘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Zscaler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보시죠. 물론 26% 성장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분기들과 비교해 보면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성장 기술주 시장에서는요. 절대적인 숫자보다 성장률의 방향, 즉 가속도가 붙고 있는지 아니면 꺾이고 있는지가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은 바로 이 성장률 둔화라는 미세한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큰 리스크,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Zscaler는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가 65대가 넘어요. 이건 시장이 Zscaler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잘할 거야 라는 기대를 주가에 이미 몽땅 다 반영해 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셈이죠. 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업계의 공룡이죠. 경쟁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Zscaler가 빠르게 크고 있는 건 맞지만 팔로알토는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크고 이미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서도 밸류에이션은 Zscaler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건 Zscaler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Zscaler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미래 성장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Zscaler에게 가장 강력한 순풍은 바로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SASE라는 새로운 개념이 IT 업계의 최대 화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안 따로, 네트워크 따로 관리하던 복잡한 기능들을 그냥 하나로 싹 합쳐서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걸 도입한 기업은 14%에 불과하지만 2027년에는 47%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 시장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Zscaler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기회의 바다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Zscaler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Z플렉스라는 아주 유연한 요금제를 내놔서 대기업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고요. 최근에는 AI 보안 전문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네트워크를 지키는 걸 넘어서 기업의 AI 개발 전 과정을 보호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심지어 AI 보안만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기도 했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Zscaler를 둘러싼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SaaS와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잘 올라탄 수익성 높은 성장주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가격은 너무 비싼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이겁니다. 과연 Zscaler는 수익성 있는 성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파괴적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너무 높이 날아오른 나머지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위험한 주식일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 회사의 미래를 쓰게 될지 우리는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께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Z스케일에 대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덱트로 남겨주세요.